다음 날도 여기 왔고 그 다음 주도 갔고 다른 날처럼 한 번 갔는데 비교 문화가 특히나 심하잖아 우리나라는요.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눈만 높아지는 거죠.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라고 생각해요. PD님들 인스타 SNS 하죠? 열심히 하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쁜 여자가 많잖아요. 솔직한 대답이네. 우리 PD님은요? 그냥 불만한 거 많고 대리만족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대리만족. 그치. 내가 못하는 걸 딴 사람이 하고 있으니. 저는 지금 회사 계정으로 SNS를 하고 있는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자랑질을 많이 한다. 이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보면서 왠지 모를 약간 씁쓸한 허망함?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러긴 해요. 너도 그래요? 다 똑같은 마음이네. 대표님 정도면 되게 잘 사셔서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잘 살다녀.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가방을 또 하나 살짝 올려. 또 내가 사지 못하는 자동차를 뭐 살짝 올려. 이러면 또 나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저것까지는 사지 못하겠는데? 이런 또 혼자만의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SNS가 되게 재미도 있지만 현대인들을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SNS가요?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과시적 소비를 부추김입니다. 어떤 식으로 부추긴다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이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명품. 또 여자들은 또 골프장 가서도 예쁜 옷 입고 또 사진 찍잖아요. 요새는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내 돈으로 골프장을 가지 않는 친구들 중에 오빠들의 힘을 빌리거나 이러면 가서 골프복 몇 개를 이제 챙겨가서 갈아입고서 계속 다른 데 온 것처럼 몇 번 간 것처럼 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올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갔는데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옷을 싸가는 거야. 오늘도 여기 왔고 다음 날도 여기 왔고 그 다음 주도 갔고 이런 식으로 다른 날처럼 쇼핑몰 사장님이 아니라 이게 딱 봐도 티가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딱 보면은 티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말 유명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올리면 취미로 치러 갔네 하겠는데 뻔히 우리가 이 사람 월급이나 하는 일을 알아. 근데 계속해서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진짜 빈 깡통 같아 내실 없어 보기 싫어 라고 하다가 그게 계속 눈에 보이잖아. 매번 보다 보면 희한한 게 사람 심리가 뭐야 얘 또 갔네 부럽네 이런 생각이 어느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쟤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런 거 좀 한번 사봐야 되지 않나? 나도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라면서 그렇게 또 골프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정신없이 막 쓰다 보면 결혼 자금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이잖아. 그런 사람이랑 결혼 진짜 하면 안 되겠네. 안 되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인스타 프로필에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 허세 가득한. 이런 사진들로 좀 도배된 친구들하고는 좀 만남을 하는 거를 저는 적극 반대하긴 합니다. 그 사람이 골프 선수거나 아니면 진짜 집이 잘 살아서 엄마가 지원해줄게 이게 아닌 이상은 일반 직장인이 이렇게 조금 심하게 다닌다는 거는 허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허세에 노출이 되면요.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심화되는 거죠. 비교 문화가 특히나 심하잖아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는 왜 형만큼 안 되냐? 너는 왜 옆집 민수만큼 안 되냐? 엄마 친구 아들만큼 못하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듣고 자라잖아. 그런 비교 문화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비교했던 문화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요? SNS에서 이제 안 보이는 비교질인 거야. 그거 보면서 진짜 저 집 신랑은 또 결혼기념일날 또 와 티파니에서 또 목걸이 사줬네. 오빠 봐봐. 목걸이 사줬는데 오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예요. 속히 말해서 상위 1%의 라이프를 이제 보면서 구경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진짜 급격하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 꼬라지로 사는 거야? 그럼 비교를 계속 하는 거지.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감이 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랑 비슷해. 고만고만한데 뭔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온다고 해요. 그런 거 같아요. 직장일 때 나 돈 한참 모을 때 내 친구들 막 미국 여행 가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 엄청 그렇게 되는 거지. 저 친구는 맨날 뭐 차가 바뀌고 뭐 신랑이 자꾸 뭐를 사다 가지고 뭐를 자꾸 사.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내가 되게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우울증이 5년 만에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해요. 127%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SNS가 결코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세 번째입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입니다.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봐봐요. 상위 1% 이내의 삶의 그 화려함을 보다 보니까 이 평범함의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리는 거야. 너무 자주 보니까.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세상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평균 올려치기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말해서.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현실 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야. 상위 1%를 부러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옆에서 나랑 비슷비슷한 무리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보다 뭔가 더 잘 되는 것들을 올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BMW, 벤츠만 타. 근데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국산차도 타고 차 종류가 진짜 많잖아. 그래서 왠지 BMW와 벤츠 이거를 타야만 될 것 같고 꼭 저런 아파트에 살아야만 될 것 같고 저런 가방을 매야 될 것만 같고 이렇게 내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평균 올려치기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진짜 내가 정말 충분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찮게 느껴지는 거야. 자존감이 바닥이 돼버리는 거죠. 저희 채널에 보면 어떤 분들 자기 스펙 적어놓고 저 정도면 힘들겠죠? 저 정도면 결혼 못하는 거겠죠? 이럴 때마다 저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런 거 남겨주신 거 보면 진짜 괜찮아. 그냥 일반 직장인이야. 우리 회사에 많은 그런 직장인들인데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소수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도 조금 밑에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만 높아지는 거죠. 눈만 아주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남자들이 한국 여자 눈 높아요.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서 연애와 결혼에서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지. 여자들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는 만나야지. 내 친구도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성에 안 차면 그냥 만나지 않다 보니까 나이 먹고 연애와 결혼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별로인 거 알면서도 이걸 못 끊을까요? 그니까요. 중독이지. 네 번째입니다. 도파민의 중독입니다. 사람이 해롭다고 안 좋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중독이 되는 거죠. 자극적이잖아. 그리고 허위 가장 막 이런 게 끊임없이 막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인스타에 어떻게 중독이 되는지 알아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냥 딱 인스타 버튼 딱 한번 누르면 릴스가 막 뜨죠. 재밌는 거야. 또 뭐 내가 연관지었던 사람들의 피드가 나와. 그럼 얘는 뭐하고 지내지? 또 보는 거야. 그리고 또 보다가 또 옆에 릴스가 나오면 또 릴스를 클릭하고 무한 그냥 반복인 거야. 근데 궁금한 게 도파민 받아보미 되는 게 이게 네. 왜 안 좋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소소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이 도파민에 중독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야. 시시하고. 허무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울병의 하나 아닐까요? 차라리 아예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SNS에 이런 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극적이니까 보게 되는 거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잖아. 그리고 우울해지고 보고 나면 허무해지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재밌기는 하나 보고 나면 허무하고 기분이 나빠 그냥.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최근에 자주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영상들을 찍어야 되니까. 근데 EBS 영상에 눈이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어때? 공감이 넌 안 되지 않고죠?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예전에 20대 생각도 좀 났었고 요즘에 회사를 다니는 또 20대 또 젊은 직원들 상담하는 또 친구들 오면은 20대 또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이나 제가 올린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아요. 내 소액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집 회사 죽어라 일만 하는데 집 한 채 마련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대기업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살래요. 이런 말들을 하면 또 윗세대 분들은 또 이런 댓글들을 남기시더라고. 야, 네가 눈만 높아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야. 우린 IMF도 겪었다. 그만 징징거려라. 뭐 이제 이런 댓글도 봤거든요. 서로 간에 세대 공감이 좀 안 돼서 심할 경우에는 세대 혐오까지 발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해봤어. 정말 요즘 20대들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징징만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2030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이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저는 이거를 특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요즘 세대를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죠. 그냥 혼자서 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지금 20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불안을 학습하는 것 같아. 그리고 믿을 건 좀 나밖에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조금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단 잘 사는 집 애들의 특징은 아니에요. 보통의 대한민국의 20대들입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왜 하냐. 90년대생이시잖아 다. IMF 언제야?
98년 그럼 본인이 몇 살 때야? 저 태어날 때 그러네, 겪긴 겪었네.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런 집안은 아니었겠지만 IMF를 겪은 집은 힘들었겠지, 엄마 아빠가. 그런 불안을 갖고 태어났을 수 있겠네. 근데 그런 뒤에 10년 뒤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근데 또 뭐가 터졌죠?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졌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타격을 입었을 거야. 그렇게 이제 경제가 좀 쪼들려지면서 안 좋으신 부모님들은 요 세대 때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온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아빠 시대 때는 이제 전쟁에 태어나셨거든, 6.25. 그러니까 이제 6.25를 어찌됐건 겪었어. 근데 이제 그 전쟁 통해서도 잘 살고 열심히 살면 장사해서라도 돈을 벌었단 말이야.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개천용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PD님들 세대 20대들은 개천용은 없는 것 같아. 어때요? 내 말이 틀리나? 개천용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직업군? 변호사, 의사. 저기 압구정 친구 중에 의사들 있어. 그애 어때? 개천용이야? 아니 개천용은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개천용이라 그러면 사법고시 있고 이럴 때 사실 뭐 이런 출신들이 있잖아, 의사들도. 상담하다 보면 우리 시대는 있어요, 개천용이. 이렇다 보니 개천용도 없어버리니 나 홀로 그냥 사는 생, 각자 도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20대들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노력이 보상되지 않는 시대야, 이제는. 기성세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개천용이 됐어.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 그때만 해도 그랬다 보니까 학벌주의가 형성이 됐던 거죠. 왜냐면 학업으로 좋은 대학만 나와도요,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계층 이동이 가능했어. 예전에는 학벌이 좋으면 좋은 데 취직하고 인생이 쫙 풀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엄마들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학원 보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엄마들은 대치동으로 이제 가서 빡세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때? 또 시킨 만큼 결과가 또 나오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또 가죠. 그리고 또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잘 벌어서 집도 사고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부모님이 지원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 좋은 대학은요, 실패 없는 인생으로 가는 필수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최근 이제 높아진 집값으로 대기업을 취업해도 의사가 돼도 전문직이 돼도요, 아파트 사기가 힘들어져 버렸죠. 특히 강남권에 들어가는. 이러다 보니 상대적 가난이 더 가속화됐고 오직하면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이렇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노력으로 더 이상 이제 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때 시대의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취업보다 막 다른 길을 또 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회사 안 다니고 알바를 하거나 이제 이걸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된 직장을 안 가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 안 하고 우리 같은 결혼 채널 안 보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저도 상담하다 보면 20대 친구들이 진짜 아예 결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아예 빨리 오거나 아예 없는 분들은 우리 채널도 아예 안 보고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많아. 나 정도 스펙이면 정말 결혼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펙 평가 하잖아. 스펙 평가 한번 하면은 막 진짜 이렇게 막 쌓여요. 근데 이게 왜 쌓이겠어요? 이런 거야. 나 할 수 있을까? 하고는 싶거든, 사람인지라.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두 번째, 성공 포르노의 대홍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유튜브 키면은 다 뭐가 나? 동기부여 영상,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는 이런 분들의 영상이 진짜 인기 많잖아. 그런 거 있잖아.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면 좋아하는 일을 할 때까지 계속 찾아라. 안주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은 처음에 보면서 동기부여는 되겠죠? 근데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생각 들까요? 약간의 가스라이팅? 왜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뭔가. 그러면서 일반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내가 월 이 정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없는 일 아닌가? 근로의욕이 감소를 하면서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까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전 들었어요. 전 안 봐요. 뭘 봐? 볼 시간이 없어. 하루하루가 바빠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꿈 1위가 뭔 줄 알아요? 뭘 것 같아요? 옛날에 의사 변호사 했잖아.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버. 근데 그 유튜버도 10만 유튜버를 보면서 유튜버의 꿈을 키우는 게 아니라 최소 그래도 100만 이상의 유튜버를 보면서 유튜버의 꿈을 키울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게 올해 안에는 꼭 30만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 받을 수 있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항상 얘기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비교의 늪 SNS입니다. 문제야, 문제. 피디님들은 전화할 때 손 제스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즘 친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뭐 누구야 전화하세요 해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20대, 30대들이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쓰는데 몇 살 때부터 썼어요? 스마트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 그렇구나. 저기는 피디님은? 중학생 어머, 나 중학교 때 삐삐 갖고 다닌다고 혼나는데. 이거 뭐죠? 그거, 시티. 그거 어떻게 알아, 시티폰? TV 보면 알죠? 맞아. 다 TV로 봤어. 와, 근데 여기 있는 봐봐. 피디님들이 10대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는데 지금 우리 애기는 지금 5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많은 걸 가능하게 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비교하잖아. 계속. 뭐 인스타만 봐도 장난 아니잖아. 내가 이거 비교 안 하려고 해도요. 끊임없이 알람을 보내고 또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는 성장을 갈망하는 거지. 비교하면서 계속 나도 위로 올라가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 이런 거지. 내가 10억을 벌어. 그럼 10억을 번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이제 10억을 딱 벌면 100억 번 사람이 보이는 거야. 100억 벌 사람을 보면 200억 번 사람이 보이는 거고, 내가 5천만 원 벌면 1억 버는 사람이 보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위를 보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더 망설이게 되는 거지. 친구가 결혼한 인스타를 보면서 아, 저 결혼식장 되게 예쁘다. 나는 더 좋은 데서 해야지.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더 또 좋은 게 보여서 조금만 더 해야겠다.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러다 결혼을 포기하게 되죠. 그냥 내가 이제는 진짜 현실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깨달아 버리니까 자포자기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기대고 캥거루족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꽤 있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2030 세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부모의 불안을 떠안으며 좀 성장한 세대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친구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성공을 좀 기대받으며 태어난 세대 조금 안타까워 이 부분은. 그렇다 보니 학교도 제일 많이 가고 학력도 제일 많이 쌓는데 근데 돈은 제일 적게 벌어. 아, 이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20, 30대한테 마냥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 30대 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나의 어려움이란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감하겠습니다.